안녕하세요. 오전에 쇼박스가 6,870원 부근에서 시작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전고점 부근에서 시작할 것 같았는데 갭이 너무 높게만 안 뜬다면 시초가에 매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시작 1분봉에 양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론 생각만 하고 제 매매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올라갔는데 매매를 했다면 수익이었겠지만 어쨌든 잘 모르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깝지는 않습니다. 예상이 틀려서 내려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당일 장이 끝나고 분위기를 보니까 결국에는 매매를 안 한 자가 승자였던 것 같습니다. 장이 안 좋았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런 게 정말 어렵죠. 장이 끝나고 나면은 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가 명확한데 장을 시작할 때 그리고 장중에 눈치채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이기는 싸움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는 싸움은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정말 어렵죠. 절대로 감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석을 통해 아는 것인데요. 사람의 직감만큼 애매모호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항상 시장을 냉철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 기복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직감은 조금 믿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숫자로 시장을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당일 매매를 하나도 안 했는데요. 기준에 맞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엄격하게 세우고 있는데요. 기준을 세우기 전에는 몰랐지만 기준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시장의 위험을 피해가는데도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물론 느낌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최종적인 매매 판단은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매매를 안 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은 안 좋았다. 그리고 매매한 날은 또 시장은 괜찮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결국에는 시장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장점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기준을 세우기 전에는 절대로 몰랐던 사실이죠. 기준을 세우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뉴스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징주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늦게 매매해도 괜찮으니 마음 편히 기다리면 됩니다. 매매를 안 해도 좋으니 기다리면 결국 종목은 나오죠. 기다리지 못하고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눌림 매매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승할 때 기다리고 꾹 참고 기다렸다가 조정을 거칠 때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다시 오를 때 저항선에서 매도하면 되죠. 그리고 상따를 하는 사람은 해당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올라와서 상한가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상따를 하면 되고요. 그 전에 미리 잡아보겠다고 매매를 하면 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업종별, 테마별로 매매하는 사람은 관심 종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돈의 흐름을 관찰하다가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종목에 탑승하면 되겠죠. 당일 시장에서 강한 테마, 그 중에서도 강한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테마별, 종목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강한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이렇듯 시장에서 매매하는 기준은 각각의 스타일마다 가지각색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죠. 그리고 자신의 매매 기법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매매 기회가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매 기회가 없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어기고 내동매매하는 것도 문제죠. 그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매매를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뇌동매매를 하고 싶을 때 마인드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통계를 낼 생각하니까 저는 뇌동매매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뇌동매매를 하는 순간 제가 모아오던 데이터가 엉망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제하게 되죠. 뇌동매매를 하고 싶은 마음보다 온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뉴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다려도 좋은 뉴스 기사가 안 나오니까 아무거나 매매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뉴스 기사가 없는 종목은 수익률이 처참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률에 베팅해야죠. 뉴스 매매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무조건 뉴스 기사가 나온 상태로 매매해야 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나오고요. 기회가 없다고 기준을 낮춰서 매매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고요.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어기는 순간 돈을 잃게 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기다려야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졌을 때, 뉴스가 나올 때 빠르고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하나도 못 지키는데 그러면 손실 뿐입니다. 그리고 미련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미련이 생기면 손절이 늦게 되고요. 욕심이 생기면 익절이 늦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또 그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롱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매매 복귀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가장 큰 손실이 난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원칙대로 했는데 손실이 난 것이라면 통계적으로 그런 거니까 괜찮고요.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매매 복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매매 복귀하고 장 끝나고 나서도 매매 복귀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손실난 종목부터 하고 그 다음에 수익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쳤던 종목을 공부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했을 때 벌어진 일들을 전부 모아서 무엇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알아내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종목이 급등하면 그와 비슷한 재료를 가진, 비슷한 일정을 가진 그런 종목들을 뽑아놓고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종목이 무상증자로 급등했다면 다른 종목도 무상증자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말이죠. 신규 상장주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뒤에 나오는 신규 상장주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죠. 그래서 매매 복귀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게 중요한데, 심지어는 차트를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복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매매 시간, 재료, 일봉 차트, 거래 대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죠. 그리고 손실을 봤는데 왜 손실을 봤는지 모를 경우에는 끝까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무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만큼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스터디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아는 것이 매매 개선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스캐핑을 하더라도 뉴스 기사와 함께하면 더 잘 되더라. 그래서 뉴스와 함께 돌파 매매를 하는 게 더 좋다. 내가 실패했었던 것은 뉴스 기사 없는 돌파 매매를 해서 그랬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손실 본 경우를 보니까 삼양봉이 떴을 때 진입해서 손실이 나더라. 삼양봉이 떴다는 건 이미 충분히 상승했다는 건데 그때 발견했다는 건 내가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는 뜻인데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함에도 들어갔다가 손실을 봤다. 물론 사양봉이 뜰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삼양봉은 고점이기 때문에 진입하면 통계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양봉 진입금지를 반대 해석하면 삼양봉 매도죠. 그래서 내가 매수했다면은 상양봉이 뜰 때 또 매도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현상에 대한 이유를 찾고, 물론 그게 실제 이유는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매매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쌓아가야 하는데 하루하루 그런 디테일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갈 때, 저는 카페를 갈 때 이제는 전부 포지션을 팔고 가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또 물리는 일이 없습니다.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카페를 가면 주가가 하락할 때 대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숙제처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공부했다면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새로 배운 걸 기존의 것과 조합하고 연결해서 내 매매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